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배구 매거진 돌파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에 대해 다룰 것인데요. 제목이 나온 대로 과연 김연경은 한물 간 것일까? 월클인가 퇴물인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흥국생명에서 김연경 몰빵 배구를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즘 배구 관련된 게시판들이나 배구 관련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팀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주로 관점이 저거예요. 쌍둥이가 퇴출됐지 않습니까?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팀이 흔들리니까 팀이 계속 진다 이거죠. 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 40%대 후반대였는데 40%대 초반대의 성공률로, 공격 성공률로 낮아졌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앞뒤가 안 맞죠. 쌍둥이가 있을 땐 월클이고 쌍둥이 빠지니까 월클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기사 말고, 최근에 나온 기사 말고 예전에 전성기 때의 만큼의 개인적인 20대 초반을 말하는 거죠. 그때처럼의 개인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 벌써 30대에 훨씬 넘었으니까 신체적인 그 피지컬이 많이, 파워라든지 스피드가 많이 저하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티즌들이 많죠. 그거는 맞긴 맞죠. 파워, 스피드, 점프, 높이 이런 거야 특히 이제 여자 운동선수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노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월이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개인 기량이 떨어지고 배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저하가 된 것이냐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코보 홈페이지인데, 이게 잘 나와 있더라고, 여기가. 일단은 현재의 스탯을 보겠습니다. 현재 리그입니다, 이게. 득점은 5위예요. 전체 순위 5위. 595점. 외국인 선수 4명이 1, 2, 3, 4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격 성공률 46.43%. 이번 시즌입니다. 1등을 달리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공격 성공률은 높은데 득점은 5위니까 나머지 외국인 4명은 몰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흥국생명은 캡틴 킴 몰빵 체제가 아닙니다. 그럼 몰빵이다 아니냐가 주로 어디서 갈리느냐? 전위에 있을 때는 킴도 몰빵을 해요. 근데 후위로 갔을 때는 백어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그거 다룰 텐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몰빵을 하거든요. 다른 팀들은. 전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몰빵을 하고 후위에 있을 때도 백어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팀의 한국인 선수가 전위에서 공격하는 거에 필적하는 성공률이 외국인 후위 공격으로 나오니까 몰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차이고, 실질적으로는 성공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1위, 서브 에이스 1위, 세트당 0.28 득점을 서브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킹은 9위입니다. 블로킹은 센터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팀에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센터가 아니더라도 블로킹에 적극 참가를 합니다. 가운데에 씁니다. 상대의 공을 블로킹으로 막을 때는 주로 가운데 포지션에 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은 이 순수 공격수로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죠. 그리고 수비, 이거는 리시브와 디그를 합한 좀 지표 같아요. 이것이 9위.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리베로들이 각 팀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 공격수로서 수비를 9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제 킴 퇴물론을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 지금 잘하는 거 안다, 그런데 이제 전성기 때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못한다. 지금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개인 시즌별 기록이 나오죠. 리그, 컵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밑에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옵니다. 분야별로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펼쳐보기라고 있잖아요. 펼쳐보기라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걸 누르면은 경력이 다 나와. 이걸 보면은 과거랑 현재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데뷔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정이라고 써 있는 거. 이 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정규. 챔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 요런 것들, 챔피언 결정전이랑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경기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부정확한 표본 수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정규 리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요런 것들. 공격 성공률부터 볼게요. 여기가 공격 성공률이잖아요. 자, 데뷔했을 때 39.65%. 지금보다 낮습니다. 낮죠. 그래, 신인이니까 그렇다 치죠. 이때도 근데 이제 신인왕이랑 MVP를 수상을 했었죠. 이 정도 성공률인데도. 자, 그리고 이땐 되게 높네. 이때부터 이제 2, 3년차 때부터 기량이 급상승을 해서 전성기죠. 젊었을 때. 자, 45%, 47%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46%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이 47%는 되게 높았네. 0809 47. 요건 플레이오프고 챔피언 결정전은 이제 높지만 이거는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체력과 스피드와 파워가 좋은 20대 초반하고 비교해서 지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0대가 넘어가면서 체력, 파워, 스피드, 높이, 지구력, 점프 이런 건 떨어졌습니다. 그건 플레이하는 거 보면 알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스포츠라는 게 그런 순간적인 파워라든지 스피드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 선수, 남자 스포츠 선수들도 30대가 넘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0대 초반에. 노련미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풍부한 경험, 실전 경험, 그리고 노련미, 지식, 위기 대처 능력, 임기응변 능력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파워랑 스피드는 떨어졌는데 성공률은 똑같다. 이런 걸로 봐서는 숫자가 역으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역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는 나오지 않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통솔력이라든지 캡틴 킴이 이제 주장 아닙니까? 후배들을 이렇게 이끄는 지도력이라든지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힘입어서 스포츠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다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블러킹을 좀 볼까요? 블러킹 같은 경우 현재 0.39개, 세트당 0.39개죠. 데뷔 때 0.33, 이때는 좀 높았네. 0.41. 그리고 이때는 지금보다 낮아요. 0.35, 0708. 요때는 굉장히 높았네요. 0809 때는 0.51. 어쨌거나 블러킹은 이제 공격수의 주된 포인트는 아니긴 하지만 0809 때에 비하면은 좀 낮긴 하지만은 요때하고는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서브 에이스 0607 0.33개, 0708 0.23개, 0809 0.37개 비슷합니다. 0.28개. 0.3보다는 좀 떨어지네 확실히. 근데 요때 0.23개하고는 비슷하고, 근데 특이하게 신인 때, 루키 때, 데뷔 첫 해 때 서브 에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트당 0.4개면은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이거는 적어갔습니다. 좀 이따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원래 여자 배구가 서브가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여자 리그에서는. 그런데 킴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점프 스파이크 막 서브를 넣는 거죠. 큰 신장과 점프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좀 굉장히 과도하게 높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2단 연결인데 이거는 보지 않고 리시브랑 디그를 보겠습니다. 디그를 먼저 볼게요. 디그. 리시브는 이따가 봐야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디그를 보면은 디그는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몸을 날려서 막을 수도 있고 그냥 자리를 잡고 막을 수도 있는데 세트당 3.8개의 디그를 해요. 데뷔 때 3.97개, 이때는 3.47, 이때는 3.35개, 3.55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슷합니다. 디그력도 비슷해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블로킹, 서브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 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떨어지는 것을 자기 관리와 연륜과 노력으로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자, 리시브 효율을 볼까요? 리시브 효율이라는 것은 서브를 받는 거를 리시브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은 디그도 상대가 주는 공을 받는 거니까 리시브에 속하죠.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근데 여기 기록상으로는 나오는 리시브는 그 뜻이 아니고 상대의 서비스를 받아서 세터의 입맛에 맞게, 세터의 위치에 가깝게 주는 거를 리시브 효율이라고 합니다. 자, 35.73%의 효율이 있어요. 자, 데뷔했을 때 60%야. 리시브를 잘하는 공격수라서 월드클래스다라는 말을 데뷔 때부터 들어왔던 킴입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높은 리시브죠. 2년차 때 55%, 3년차 때 58%, 57%. 엄청 떨어졌네. 반토막 났네. 그러면은 딴 거는 관리를 잘했는데 리시브는 떨어졌네요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리시브는 서브 리시브잖아요. 파워나 스피드나 반사 속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잘 잡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서브가 날아오는 궤적을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리시브 훈련을 혹시 게을리한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데 일단 순위를 볼게요. 순위. 개인적 기록의 변천사는 봤으니까 현재 2020-2021 V리그에서 순위를 이렇게 나타낸 또 통계가 잘 돼 있어요. 코브 홈페이지가. 1위는 문정원입니다. 이거는 리시브를 성공한 개수로 순위를 매겼는데 사실 이제 리시브 효율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거를 효율로만 순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대충 볼게요. 일단 문정원 선수가 78개고 리시브 효율이 40%입니다. 대충 봤을 때 리시브 효율이 가장 높은 사람 김희진 선수는 너무 이게 표본 수제가 적어요.
4개 2개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임명옥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니까 그럴만하죠. 자, 52%의 리시브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만 따지면은. 근데 이제 받은 거는 60개. 같은 도로공사인데 상대가 문정원 선수를 노리고 서브를 목적타를 때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그래도 효율이 높고 둘 다 효율이 높아요. 근데 임명옥 선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 50% 넘는, 실질적으로 50이 넘는 사람은 임명옥 리베로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슬슬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공격수 중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46%. 40%가 넘는 사람은 오지영 리베로라든지 대부분 리베로고 한다해도 리베로인가? 45%. 그리고 공격수들은 높지가 않아요. 공격수들 중에 이제 40% 넘는 사람은 이제 문정원, 이소영, 지민경 41.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총 순위로는 15위. 디그까지 합쳐서 수비 전체로 본다면은 9위인데 리시브만 보면은 15위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인 공격수인데 15위면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때를 보겠습니다. 2005년 리시브 순위를, 전반적인 순위를 볼게요. 김연경 선수가 8위입니다. 지금보다 높습니다. 예, 높긴 높아요. 아마 목적타를 좀 많이 받았다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효율이 그때 58.94였는데, 자, 보십시오. 자, 1위 남지현 리베로 62%, 이정옥 48%, 국인한 리베로가 이제 킴 데뷔했을 때 룸메이트였는데, 뭐 열 몇 살 차이 났다 그랬죠? 71%입니다. 자, 전부 다 5, 60%가 넘어요. 50% 안 되면은 좀 이상한 거죠. 예, 한유미 선수가 그때 당시 47%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대영 선수나 지금 김연경 선수 말고는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프로배구 1년 원년 멤버들, 이 선배들에 비해서 지금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기본기를 소홀히 하고 리시브 연습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다른 지표에서는 몸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지만은 리시브만 또 소홀히 해가지고 떨어졌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지금 배구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원인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서브가 달라졌습니다. 리시브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시브 이 기록은 서브를 받아서 저 세터에게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를 리시브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자 리그는 서브가 남자부처럼 강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브가 미친듯이 강력합니다. 자, 요때는 우리 언더핸드 서브라 해가지고 자, 김이진 님이 올린 영상인데 이거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브하는 거. 예, 요거 그냥 아무나 맨 처음에 배구 입문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때는 여자부 리그에서 프로 선수들이 저렇게 서브를 했어요. 킴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서브를 구사했고 대부분은 그냥 서브로 득점을 낸다? 그냥 서브는 상대에게 이렇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공을. 왜냐? 괜히 고난이도 서브 했다가 서브 범실 나면은 욕먹잖아. 괜히 안 줘도 되는 점수로 주는 것 같고. 근데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현대 배구는 서브로 일단 상대방의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정석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서브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플로터 서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전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서브 기획 영상을 한번 제작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서브를 잘 넣는 사람들 많죠. 뭐 김미연도 있고 강소희도 있고 이소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카이 스파이크 드라이브 서브 막 이런 거 막 넣습니다. 그냥 남자부하고 비슷해요. 이제 서브 넣는 게. 그렇게 해야만 서브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여자 배구에서 그렇게 서브가 중요시된 계기가 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정원 선수예요. 프로배구 초반에 킴이 스카이 막 스파이크 서브 이렇게 넣을 때도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저 사람은 키가 엄청 크니까 저 사람은 뭐 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문정원 선수가 서브로 이제 재미를 보고 원포인트 서브로 시작해서 지금은 규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키 작은 사람도 하이퍼 울트라 스카이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넣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막 한 시즌 최다 서브 에이스 기록도 세웠었죠.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서브를 갈고 닦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줄 평. 킴은 여전히 월클이다. 물론 킴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을 슬슬 하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 마지막 올림픽을 치르고 슬슬 좀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예상도 좀 해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폼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흥국생명이 김연경 몰빵 배구를 하지 않는 이유. 자, 몰빵 배구라 함은 예를 들어 디우프가 몰빵 배구를 하죠. 디우프 몰빵 배구를 하는 편인데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서 디우프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우프가 전위에 있을 때는 공격을 막 해요. 후위에 있을 때는 백어택을 해요. 엄청난 몰빵 배구. 이걸로 봐야겠다. 통계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자, 공격을 보면은 디우프가 가장 몰빵 배구를 좀 이게 순위 위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에?
시도 1922개의 공격 시도를 합니다. 킴은 1100개의 시도를 하죠. 당연히 득점이 차이가 나죠. 공격 득점으로 788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시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못지않게 좀 시도를 했던 사람이 여기 아직 7위가 이재영입니다. 시도를 1000개, 지금 빠진 시합을 2월 중순부터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킴하고 시도 횟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438개를 성공했다는 거.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높은 편이긴 한데 상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낮죠. 40%가 그래도 안 되니까. 캡틴 킴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있을 때는 주로 토스가 이재영에게 갔습니다. 일단 로테이션도 이재영이 전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요 김미영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다영이 이재영한테 가고 김연경이 전위에 갈 때는 김연경 선수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것도 논란이 있었죠. 예, 의도적으로 토스를 자기 자매한테 몰아줬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 설일 뿐이고, 근데 어쨌거나 많이 준 거는 맞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많이 준 건 맞습니다. 여기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점유율이 낮았고 지금도 쌍둥이가 빠진 상태에서도 점유율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약간은 많아졌지만은 그리 많아지진 않았어요. 예, 브루나나 뭐 여러가지 김미연, 이한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 지금 봐서는 브루나, 김미연이 전위로 갔을 때는 이쪽에 많이 주고 킴이 전위로 갔을 때는 킴한테 많이 주고, 즉 뭐냐, 백어택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킴은 백어택의 비중이 적어요. 예, 그거를 그냥 시합만 봐도 좀 느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건데 후위 공격 기록을 한번 보지 뭐. 그래도 7위네. 그런데 시도를 127번밖에 안 합니다. 자, 이재영은 125번. 자, 2월 중순부터 빠졌는데도 125번이나 그걸 했죠. 성공률이 28%예요. 이거 엄청나게 낮죠. 상위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백어택 성공률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 킴은 40%. 좀 높은 편이죠. 어쨌거나 백어택 시도를 많이 안 한다. 외국인 5명이 뭐 300점, 160점 막 이러고 박정아 선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54개. 성공률은 낮죠. 34%인데 백어택을 하여간 많이 안 한다. 그럼 백어택을 왜 안 하냐? 그리고 왜 몰빵을 안 하냐? 그 배구라는 것이 몰빵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죠. 에이스한테 몰빵을 하면 성공률이 높고 당장의 승리에는 좋죠. 근데 몰빵을 하면은 그 에이스가 체력도 떨어지고 상대의 블러킹과 수비가 몰빵을 한 에이스에 집중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영 선수가 몰빵을 좀 하다 보니까 상대의 수비가 좀 집중됐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영 선수 실력 자체가 모자란지는 않아요, 사실. 이재영 실력은 킴도 이제 인정을 하는 바였거든요. 국대 에이스는 내가 아니고 이재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김 선수가. 근데 너무 몰빵을 했다.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그 팀 자체로도 전략이 너무 뻔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발전하려면, 우승을 하려면은 몰빵으로 우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각편대 막 사각편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프로 배구, 한 국가의 프로 배구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공격의 다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GS 칼텍스가 굉장히 다변화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는 사각편대거든요. 일단 공격수에서는 러츠, 이소영, 강소희의 삼각편대가 있고 센터에서 김유리 선수가, 방탄유리 그 선수가 굉장히 받쳐줘서 속공이라든지 기습을 하는, 공격의 다변화가 제일 잘 돼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흥국을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면이 있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체력 안배, 그리고 이제 저 위험이 있습니다. 몰빵이라는 거는 선수의 신체를 혹사하죠. 그러면은 체력 저하의 위험이 있다. 체력은 근데 쉬면 돼. 근데 부상의 위험이 있죠. 라자레바의 눈물, 몰빵 배구가, 이게 기사 제목이 몰빵이 아니라 몰방이, 근데 표준어인가? 몰방이라는 표준어가 있나? 어쨌거나 빵이 아니라 몰방 배구라고 나온 부작용. 특정 선수에게만 과부하 강요하는 구조 개선해야. 이거는 뭐 유명하죠. 라자레바가 5세트 때 이제 저번 시합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 김우재 감독이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혹사시켰다. 특정 선수만 너무 혹사시켰다. 그 라자레바가 뭐 백어택, 뭐 공격, 득점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감독이 잘못은 했어. 엄청 잘못했지만은 그 심정이 좀 이해는 가죠. 왜냐면은 플레이오프를 가냐 마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1승이 한 승이 중요하니까 그날의 시합만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이겨야 돼, 매 시합을.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흥국생명은 일단 플레이오프는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죠. 기업은행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당면 과제가. 근데 이제 GS칼텍스랑 한국생명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몰빵을 할 이유가 없죠. 몰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캡틴 킴 몰빵을 해가지고 킴이 부상을 당한다? 그러면은 플레이오프 가서 큰일 나잖아.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배를 하려는 이유도 있고, 아까 특히 백어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까 부상, 라자레바가 허리 부상을 했다 이러는데 우리 배구 선수들이 점프를 하기 때문에 허리 부상 또는 발목 부상, 무릎 부상. 정호영 선수도 이제 무릎이 인대가 나가서 시즌 아웃 됐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센터들은 블로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가락 부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호영도 센터긴 하지만. 그리고 스파이크 하기 때문에 어깨 부상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김 선수는 그런 부상들이 많이 없었어요. 어깨 부상, 무릎 수술을 하긴 했지. 예, 옛날에 수술을 하긴 했는데 만성적으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시즌 끝나고 시즌과 시즌 사이에 그때 수술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무릎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됐다든가 허리, 어깨 그런 것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배구를 안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단연간 봤을 때 그런 일은 없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몇 주간 쉬고 그랬던 부상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어요. 무슨 부상이냐? 복근 부상이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복근 부상이 공격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김 선수는 자 보십시오. 뒤에서 점프할 때 이렇게 뛰죠? 허리를 뒤로 꺾습니다. 에이스 선수들이 배구 선수들이 팔로만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만 휘두르는 것보다 허리를 축으로 온몸을 휘두르게 되면은 이게 축이 길어지잖아요. 팔만 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허리를 축으로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빠른 회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쫙 꺾고 특히 백어택 할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때릴 때 몸을 앞으로 확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꺾었다가 앞으로 확 숙이는 겁니다. 이거를 뭘로 해요? 복근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 선수가 키도 크고 복근도 긴데 뒤에서 확 이렇게 파워를 주니까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 복근 파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시합에 이제 결장을 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는 킴 선수는 백어택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부상률이 더 높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몸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어택을 상당히 조심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유, 그리고 김 선수 자신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몰빵 배구를 안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국생명과 캡틴 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돌팔이 배구 매거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